가장 시급한 거는 그 명태균과 관련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입니다. 인사 개입. 예. 아니, 그리고 공직선거법 위반. 공직선거법. 예. 윤석열이가 명태균한테 도움을 받으면서 3억 6천을 도움 받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게 선거 비용의 200분의 1인 2억 5천을 초과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8월 3일 전까지 기소가 돼야 됩니다. 아하. 예. 대통령 재직시에는 공소시효가 정지가 됐고 공소시효 때문에. 예, 4개월 남았는데 오케이. 하면이 4월 4일이니까 8월 3일 전에 기소를 시켜야 되고요. 근데 똑같은 공직선거법 위반이 그 통계 조작, 표본을 왜곡한 여론조사. 예. 이것도 공직선거법 위반이거든요. 징역 5년 이하입니다. 공소시효가 빨리 끝나는 걸 우선하자. 예. 그게 하나가 하면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선거법은 633 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6개월 안에 1심이 나오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저는 윤석열이 이건 당선 무효가 될 것이다. 그러면 탄핵 이전에 애초 후보자 자격도 없고 대통령 당선도 무효된 그런 자이다라는 것을 역사에 남기고 있습니다. 그게 동시에 그러면은 국민의힘도 선거 보전 비용 390억 정도 토해내야 됩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네. 요거부터 먼저 제일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1번이고. 국민의힘이 저희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을 괴롭혔던 거 그대로 돌려주고 싶습니다. 이게 1번이고. 요거 아주 재미 1번이고요. 이게 근거 없는 게 아니라 확실한 근거가 있으니까. 이거는 뭐 100%입니다. 제가 예. 근데 김건희 특검법에만 김건희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내란 특검법, 그다음에 최혜병 특검법에도 모두 김건희 연결이 있을 수 있어서 모두가 김건희의 종합 선물 세트다 이렇게 보여지고 특검이 공직선거법 위반이 국기문란 사건이기 때문에 녹취록도 다 있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지만 또 나아가서 지금 명태균, 건진 등과 관련된 국정농단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사인에 의한 국정농단.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뭐 지금 서울고검에서 항고돼서 재기수하고 있지만 거의 대부분에 대한 공범들에 대한 수사 재판이 확정됐기 때문에 김건희 조사만 남기고 있는 사건이어서 그걸로 신병 처리가 가능할 것이다. 빨리 구속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나머지 수사를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저는 뭐 BP 패밀리 이정호 씨 관련된 뭐 삼부토건, 최혜병, 인천세관 마약 수사 외압 사건. 그걸 두 번째로 좀 보고. 같은 사람들이 묶이는 거. 예. 그 이정호가 중심이 돼갖고 갖은 로비를 대통령실에다 했는데 그게 뭐 제가 볼 때는 김건희한테 로비를 한 거고 친소 관계를 봤을 때는 완전 이정호의 BP 패밀리라고 해서 요거는 이정호 씨와 그 주변을 캐면 고구마 줄기 나오듯이 쭈루루 다 딸려 나올 것 같습니다. 삼부토건에도 이정호 씨가 등장하고. 최혜병, 최혜병 건에도 이정호 씨가 등장하고. 인천 마약 세관. 인천 마약 건에도 이정호 씨 이름이 탁 튀어나오죠. 그렇습니다. 남부에서 하고 있는 건진 관련해서 수사가 좀 필요하고 그 가방 관련해서는 통일교 간부 뭐 이런 쪽으로 거의 다 좀 청탁 관련해서 진술도 나오고 윤석열 당선인을 직접 만났다는 것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은 알선 수재라든가 그 다음에 뇌물로 확대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부분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사안은 캄보디아 그 ODA 자금하고 연결되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당시 덩어리 크죠. 예결위에서도 왜 갑자기 이게 증액이 되고 근거가 뭔지 밝히라고 했을 때 기재부에서도 자기네들도 모르겠다라는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위에서 시킨 거죠. 그러니까요. 갑자기 캄보디아만 몇 배씩 이 ODA 자금이 늘어났고 네네. 돈의 일부는 아예 그 영수증 없이 처리가 되는 말하자면 특활비처럼 현지에서 인출만 하면 되는 돈이라고 하니까 그 명태균 씨 통해 가지고 그 우리나라 그 국제 기업 로비했었던 것 같은 의혹 보도가 아주 자세히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되게 심각한 것 같고, 왜냐면 규모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 고속철도 관련된 규모가 엄청나게 크더라고요. 외교력도 동원이 됐고, 우리나라 외교에도 영향을 좀 미쳤던 것 같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해외에도 그 기업이 여러 가지 사업을 수주하는데 영향을 미쳤고, 그 주가가 엄청 오르고, 기업 이익도 엄청나게 일어났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철저히 좀 파헤쳐 봐야 되는 건 아닌가. 신미르재단 사건. 신미르재단. 최순실의 국정농단과 똑같은 구도가를 갖고 있는 김혜성 씨라고 예금 잔고 위조할 때 도움을 줬던 그 김혜성 씨. 그 사람이 세운 회사에다가 대기업들이 거기다가 투자를 하고 또 공공기관이 거기다가 50억을 갖다가 투자를 하거든요. 근데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싹 없어집니다. 그 최은순 씨하고도 관련이 있고, 최은순 씨하고 관련이 김건희 씨하고도 관련이 있는 뭡니까 잔고 조작할 때 그분이 했죠. 김혜성 씨가 했죠. 그분이 했고 은행 쪽에서 해고하기는커녕 그 사람과 일을 하죠. 계속 일을 합니다. 자기 은행 잔고를 조작했는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좀 특이한 거는 윤석열 당시 검사가 저축은행 수사할 때 신한저축은행 비리를 아주 가볍게 묻어주는데 그 직후에 최은순 씨가 신한저축은행부터 대출을 받거든요. 대출 한두 번 받는 게 아닙니다. 본인이 사업을 할 때마다 대출을 받아가지고 몇십 받는데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사실 그걸 묻어준 거는 윤석열 검사입니다. 신한저축은행 거는 진짜 특이한 관계입니다. 이 저축은행에 최은순 씨가 항상 대출을 받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저축은행
그 아버지 때 네네. 하고 아들이 물려받는데 그렇습니다. 네. 그 아버지 때 사건이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해요. 윤석열 검사가 무마해 준 거 아니냐는 의혹도 있습니다. 김혜성 씨 주변을 털면 그동안 그 최은수 씨라든가 김진우 씨죠. 그 아들이 어떤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서 어떻게 부를 축적했는지가 쭉쭉 나올 겁니다. 김건희 씨가 대통령을 하려고 한다 타기 이야기는 제가 정권 초부터 들었어요. 그 통일 대통령이 되려고 한다. 이 얘기까지 제가 들었거든요. 그거는 계엄하기 전이에요. 근데 계엄하고 나서도 통일 대통령을 하려고 했다는 얘기를 때 제가 또 제보를 받았는데 그렇다는 얘기는 계엄의 동기 중에 주요한 동기 중에 김건희 씨가 어떻게 출마해서 대통령이 돼요? 절대 안 되지. 계엄의 주요한 동기 중에 김건희 씨에게 차기 권력을 넘겨주려고 하는 그런 동기도 있지 않았을까? 그럼 이건 내란 수사하고도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김건희 그 부부의 그동안의 행태를 보고 그다음에 윤석열 검사 당시에 대호 프로젝트가 가동이 됐다는 보도를 그런 얘기도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그 저 패밀리 비즈니스로 김건희 대통령 프로젝트도 가동을 하지 않았나 의심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거기까지. 남편이 대통령이 되는데 자기가 관여해서 자기가 만들었다고 국무위원이 주변에 말하잖아요. 사실은 내란 특검에 구멍이 지금 있는 게 하나는 내란을 누가 기획했는가 그 노상원으로 이어지는 그것이 그러면은 김건희하고는 관련이 없는가 맞아요. 이런 의심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란의 기획과 관련해서 김건희 노상원에 대한 수사가 진행이 되면 저는 어떤 게 다 또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거기가 완전히 들거든요. 암흑이에요. 암흑. 특검보 선정과 관련해서 특검보. 네. 그 일단은 특검이 판사 출신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경험이 많은 또 그 법원장 출신이시기도 하기 때문에 특검보는 또 이게 수사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수사 경험이 많은 그 검사 출신으로 좀 물색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저희 조국혁신당에서 추천한 뭐 그 심재철 검사장이나 이런 그 특수수사나 뭐 이런 수사 경험이 있는 분들을 조금 특검보로 좀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다. 서지현 전 검사 같은 경우에도 특수수사 경험이 있고 약간 그 윤석열 검사에 대한 반윤의 그 어쨌든 그 수사를 아주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도이치모터스 수사했던 그 부장 검사는 아주 잘했던 초기 수사팀은 기소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수사했던 이런 검사가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건진과 관련해서는 남부지검의 수사팀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남부지검장이 찐윤 검사장이고 그리고 거기 그 남부지검장이 하는 이 건진 수사와 관련해서 제대로 진행되는 것이 없고 언론에 그냥 흘리기만 하는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남부의 그 검사 수사팀이 파견 들어가서는 수사 기밀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약간 좀 보안의 문제도 있고 찐윤 검사들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걱정이 된다. 사실은 이제 실무팀이 수사를 하는 거거든요. 특검보를 좀 수사 경험이 많은 검사 출신으로 좀 고민을 해주십사. 오바나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부장 사장은 수사 의지가 있었는데 실무팀이 수사 의지가 또 없었다는 얘기도 또 들렸고 도이치모터스 같은 경우에는 또 밑에 검사들이 수사 의지가 있었다. 뭐 하여튼 굉장히 그 결이 좀 달랐어요 수사팀. 박 원장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 남부검사장이 신모 검사장 말씀하시는 신모 검사장. 예. 거긴 절대 안 됩니다. 신모 검사장 이름 다 알죠. 뭐. 네. 거기는 절대 안 됩니다. 거기는 뭐 다시 저축은행 거기 사위 같이 누군지 모르게 한다는 듯이 말하면 어떡해. 네, 저축은행 사위고 저희가 법사위에서 국감할 때 굉장히 반발했던 저희 연수원 동기인데 엄청 반발했어요. 난 얘가 왜 이러나 할 정도로. 얘가 왜 이러나. 굉장히 완전 찐윤이 돼갖고 엄청나게 막 화를 내면서 반발하던데 걔는 시키면 안 됩니다. 윤석열 중앙지검장 당시에 형사 3부장을 했습니다. 그 윤석열 그러니까 형사 3부는 뭐 시경을 지휘하는 곳이기 때문에 검사장의 돌격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찐윤이다, 원조 찐윤이다. 그래서 남부에서 지금 하는 건진수사에서 뭐 언론에 계속 흘리면서 뭐 그렇죠. 건진수사를 하는 것처럼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제대로 저는 수사 의지는 없어 보인다. 그래서 건진수사팀을 파견받으시는 거는 그 밑에 아주 밑에 어린 검사들은 파견받으셔도 되지만 이게 특검이 고검장급이기 때문에 특검보는 검사장급이 가능하고 밑에도 뭐 검찰에서 검사장급이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검사 남부의 이 부장 검사 이상 그 지휘부가 파견돼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파견 검사 40명은 중요해요. 그러니까 중요하죠. 그 사람들이 결국 수사를 실무적으로 할 거기 때문에. 한겨레 그 기사 보고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충격을 받았는데 실제로 명태균 씨한테 그 회사의 임원이 감사하다고 문자를 보낸 게 감사하다고. 근데 그게 수조 원 단위 사업이에요. 근데 어떤 역할을 했기 때문에 감사하다고 보내지 아무 역할도 안 한 사람한테 감사하다고 보냅니까 문자를?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그런 감사하면 뽀찌가 있는데.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좀 해야 될 것 같고 이게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은 잘 드러나지 않았던 윤석열 정권과 이 대기업 간의 로비
유착 이런 부분에 어떤 단초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삼부토건 주가 조작 관련해서는 네. 남부로 보냈는데 이 남부에서 다시 또 금감원으로인가요? 보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금감원에서 조사했던 그 조사팀이 잘할 겁니다. 그래서 그 금감원 그 조사팀도 좀 한번 받아 보실 필요도 있다. 어허. 저희 전화 언제나 기다리겠습니다. 전화 언제나 기다려. 금감원에서 삼부토건 관련해서 하면서 또 김건희 씨 싹 빼놓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빼긴 했지만 전체적인 그 수사를 의뢰했기 때문에 김건희도 포함해서 수사하라는 걸로 또 보일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럼 당연히 드러날 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다시 남부에서 다시 보냈단 말이에요. 저는 김건희 씨만 빼고 수사하는 게 더 어렵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김건희 씨 내용을 알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지기현 판사를 치워야 돼요. 그래서 그 기피 신청을 반드시 해야 된다. 지금 박세현 고검장이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기현이 형사소송법 위반해서 구속을 취소시켰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정성 네, 굉장히 심각한 우려가 있는 형사소송법이 기피 사유입니다. 그래서 특검이 지금 공소유지도 담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필요해요. 윤석열도 풀어주고 김용현, 노석현 둘이 만날 거 아니야 이제. 다 풀어주게 되면 이게 나라가 아닌 거잖아요. 말도 안 되죠. 네. 법원은 책임이 큽니다.